2019년도 내문답 종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진말에 유시유종,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세상 모든 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시종여의 같은 게 좋죠. 시작과 끝이 같은 게 좋은데 인간사가 잘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거나 오늘 종강이고요. 내일 주말이고 12월 월말이고 올해 연말입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좀 여러 가지 감회가 많은 날이기도 한데 오늘 수업은 1시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뒤풀이 개념이 아니고 쫑파티로 해서 좀 1년간 소회를 소주 한잔 하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수업은 밴드로 라이브 방송 중에 있습니다. 밴드 한번 보세요. 내문답 밴드. 지금 나오죠? 밴드도 라이브 방송 기능이 생겨서 가끔만 보여줍니다. 계속 보여주면 그거 보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 우선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12달, 한 달에 2번씩 24번 수업이 있었는데 한 번도 안 빠진 개근이 5명. 5분 다 오셨나요? 네. 오늘 탈락 없네. 개근상 드리겠습니다. 개근상 상품은 날이 추워서 우리 방장님이 이쁜 텀블러로 올렸어요. 누가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한 분씩 우리 저 김연희님, 초지일관 그래도 결석은만 안 하시고 나오세요. 우리 저 개근상 1호입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박수 한번 하세요. 네. 뭘 또 들고 나왔어요? 이거 제가 보거너 매장하는데요. 우리 양말이 되게 좋아요. 답사 많이 다니실 때 양말 따뜻하게 신으시나요? 뭐 이런 걸 다. 고맙습니다. 서현숙님 나오세요. 우리 서현숙님도 모범생이에요. 진짜 보면 항상 매일 앞에 앉아서 열심히 하고 대구 축하합니다. 우리 안병희님. 내가 그래서 앞자리 앉으려고 그랬어. 오늘 나가려면 자리가 좀 그래가지고 선물 샀다. 아니 뭐 이렇게 먼저 받으세요. 우리 저 안병희님 개근상입니다. 박수 한번 축하합니다. 저는 조상이 도와야 된다는 거를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진짜 조상이 도와가지고 제가 진짜 했어요. 뭘 이런 걸 다. 아이고 보기보다. 아이고 보기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영희님, 우리 제일 왕고참 나오십니다. 열심히 하고 아까도 1년 동안 노트 필기한 걸 보여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축하합니다. 애쓰셨습니다. 홍아니님, 뜻밖입니다. 뜻밖. 우리 뜻밖의 인물인데 우리 홍아니 씨가 사실 알게 모르게 운영진들 많이 도와주고 애 많이 쓰셔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학기 이게 먼저인가? 요번에 이제 2학기죠. 원래 지금 2학기를 풀로 개근한 사람. 근데
7명 중에 안 오신 분이 있네. 강수도 안 왔죠? 탈락입니다. 여기서 탈락하면 어디로 가나요? 정국입니다. 일로 가나요? 일로? 일로 내려갑니다. 요것도 뭐 있어요. 김순아님 나오세요. 뭐죠? 이게 뭔지 공개를 해야지. 아 이거 저기죠. 요거는 우리 방장님이 손수 고르신 고급 실내화입니다. 축하합니다. 한번 쓰시죠, 두 분 같이. 잘 좀 각도 좀 잘. 예. 같이 다시. 치마 나오게 해줘. 치마 나오게요? 예. 고개 숙이지 마세요. 치마 나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예. 치마 나오게 해. 박정환님 이 사이즈를 아마 방장님이 어떻게 정했나 모르겠어요. 박정환 씨. 이거 저기 여기서 신어도 좋고요. 여행 가서 신어도 좋고요. 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쪽 한번 보세요. 예. 얼굴만요? 예. 2학기 개근입니다. 임동원님. 여기 잠깐 키세요. 그거 2개만 키세요. 네. 우리 저 임동원님은 일본에서 있던데. 요새 방송에 계속 나오잖아요. 임동원 막 수사받고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후기도 잘 써주시고 이제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정영림님. 1년 개근을 놓쳤어요. 어쩌면 좋아. 축하합니다. 저쪽 분들. 네. 오이승님. 오이승님 헛방이 아니었어. 헛방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주세요. 축하합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일주일 전서부터 다이어트 했어야 되는데. 이경수님, 오, 또 뜻밖의 입고입니다. 열심히 하셨네. 축하합니다. 영광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 정근. 그러니까 전 1, 2학기 합쳐서 한 번 빠진 거죠. 박정희님. 상품은 같습니다. 2학기 개근하고. 축하합니다. 언제 한 번 빠졌어요? 목요일날 하루 어디 가느냐고. 어디 가느라고. 하나 보시죠. 하나, 둘, 셋. 무슨 일 있다래 있는데 어디 가니라고 빠졌대. 혹시 크면 이거랑 바뀌었어요? 크면은 이게 맞을 거예요. 네, 김은성님. 네. 역시 1년 정근입니다. 축하합니다. 어쨌든 예. 네. 윤신영님, 윤신영님이 밀린 거지. 개근해서 1년 개근해서 한번 펑크내서 아깝습니다. 사실은 이게 윤신영 씨 건데 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땡큐. 다음 2학기 정근. 2학기 정근은 이제 1학기는 약하고 2학기에 한 번 빠지신 분이에요. 양주여, 우리 양청무님. 요거는 페이스 팩입니다. 얼굴 팩. 네, 제가 해드리진 못하고. 요렇게 안쪽으로. 우리 양청무님이 일을 좀 많이 고생하시고. 네. 김인식님, 오늘 안 오신 큰일 날 뻔했는데. 이거 와이프 같다. 10개 들었어요. 아니 본인이 해도 괜찮아. 네, 그냥 남겨도 해도 돼요.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셨어요. 말씀도 없고. 저쪽 한번 봐주세요. 예. 네. 김주연님, 안 온 것 같은데? 김주연. 박문자님,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이쪽 사진 찍어요. 뒤로 이렇게. 예. 봉명환님. 축하드립니다. 이봉인 안 오셨네. 그 다음에 여기 세 분은 1학기도 정근, 2학기도 정근 해가지고 번외로. 근데 손영기님 안 오셨어요. 조혜린님. 어거지네. 이거는 어거지다. 너무 야지하지 않게 축하합니다. 그래도 1학기 정근도 쉽진 않아요. 그 외에는 물티슈야? 몰라. 우리 저 방장님도 정근이네요. 축하합니다. 네, 조금 시간은 많이 갔는데 연말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우리 불 꺼주세요. 네. 아무튼 개근하신 분들, 정근하신 분들 우선 축하드리고요. 열공하신 거죠, 열공.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번 수업이 바로 개강인데 현재 65명 신청하셔가지고 재학생 51명, 신입생 10명, 복학생 4명, 휴학생은 안 썼습니다. 올지 안 올지 몰라가지고. 지금 오늘 143교시. 사실 그동안 우리 정영림 씨하고 윤하숙 씨가 143교시 개근을 했었거든요. 이 둘 다 깨졌어요, 이제. 그래서 100교시 이상 개근은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143교시에서 종강을 하고 있고요. 내년 1월 4일날 현재 10년회로 해서 우리가 조선왕릉을 다 끝내고 오늘 대한제국의 비사를 잠깐 말씀드릴 건데, 그 대한제국 관련해서 답사하고 떡국이나 좀 먹을까 신년으로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강좌는 1월 9일하고 1월 23일 둘째 넷째 변동 없이 이 자리에서 하고, 1월 15일 날 평일 답사를 좀 모임을 만들어서,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답사가 올려놓으면 누가 신청할지 몇 명이 갈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진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주말이 또 너무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평일을 한번 팀을 딱 짜서 그냥 누가 갈지 뻔히 아는 그런 모임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기답사는 1월 18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충남을 마치고 충북 중원, 충주 지역을 중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대신 마지막 주에 설 연휴가 이어져서 1박 2일 답사는 1월 달에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1월 30일 날 고궁박물관에서 심양에 대해서 현재 심양 고궁에 대해서 기획 전시회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한 청나라 관련한 특강이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오후 2시부터 한 서너 시간 하니까 온라인에서 신청하셔가지고 아주 좋은 얘기가 될 겁니다. 특히 지난번에 같이 열화인길 따라서 갔던 분들은 심양 고궁을 보고 왔거든요. 아주 더 새로울 거예요. 2월 달에는 이집트 답사 여행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비록 이집트가 약간 국력은 많이 저하됐고 경제력은 떨어지지만 인류 4대 문명 발상지잖아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로 대변되는. 그래서 2월 10일부터 9박 10일간 다녀오는데 부득이 2월 달에는 강좌가 2사주가 아니고 1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딱 2주 걸리기 때문에 미리 일정표에 메모하셔가지고 2월 달은 강의가 1주 4주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연말이라 요거 잠깐 1분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뭘 혼자도 잘한다, 혼자도 하는 게 참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더불어 함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면서도 혼밥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혼자 살면서 밥은 여러 어울려 먹는 사람이 더 낫답니다. 건강이. 또 운동을 안 하지만 그래도 타인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남들하고는 안 어울리고 혼자 운동하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즉 인간관계에 교류를 해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다 비슷비슷한 우리 동년배 또래들도 올해 이제 내년 되면 한 살 더 먹는데 동호회 활동 계속 하고 해서 오래오래 좀 보고 살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동호회에서 하는 모임의 형태가 이런 형태의 동호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강의하고 뭐 뒷풀이도 하고 답사 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모임이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학원에서 학원생 모집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뒷풀이 건배사는 오징어로 정했습니다. 오래도록 징글맞게 어울리자. 그래서 오늘 건배사는 오징어입니다. 자, 조선왕릉 500년 지난번에 홍유론까지 해서 고종순종 정기적인 역사는 다 마쳤고요. 오늘은 시간 되는 대로 가능하면 1시간 안에 대한제국의 어떤 비사, 약간 백스토리라 그럴까요? 그걸 한번 제가 나름대로 쭉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목을 대한제국 황실의 풍비박산 100년, 물론 요 이제 실제 대한제국은 13년 만에 망했지만 그 조선의 마지막 100년을 다 묶어서 결국은 대한제국까지 왔는데 풍비박산이 됐다. 이분 아시죠? 그 마지막 황선 그런데 사실 마지막 황선이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지금 전주에서 한옥마을의 촌장으로 계신데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것이 환구단이거든요. 1월 4일날 신년회 할 때 환구단 답사를 할 건데 환구단에 대해서 잠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외로 환구단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환구단 원래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황단이라고도 합니다. 황제만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은 황제의 제후국이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를 직접 지내면 안 된다. 그래서 초기에는 지냈다가 말았다가 반복하다가 세조 때에 완전히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내가 황제니라 황제를 선포하고 나서 황제가 됐으므로 환구단에서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낸 거죠. 그래서 황단, 뭐 원단, 원구단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 표기는 환구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관 파천을 해서 1년 동안 러시아 영사관에 있다가 덕수궁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대한제국을 선포했는데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환구제, 환구단에 가서 제사를 하늘에 올린 거죠. 이 환구단이 일제강점기 때 다 헐렸어요. 헐리고 총독부 철도호텔, 현재는 조선호텔입니다. 철도호텔을 지었는데 그게 이제 해방되고 조선호텔이 됐죠. 덕수궁에서 바라본 서울광장 맞은편에 요 기와의 건물이 환구단 지붕이요 재능교육 건물이고
몇 년 동안 여기서 재능교육 그 빨간 펜 여자분들이 여기서 아주 상주 데모 했을 때 여기 사진이에요. 데모. 조금 당겨보면 이게 환구단 들어가는 산문인데 실제로는 환구단 들어가기 엄청 불편합니다. 제자리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환구단은 없고 팔각의 3층 건물 황궁우 신주를 모시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돌로 만든 북, 석고 3개, 이 2가지만 남아있습니다. 요거는 헐리기 전에 환구단의 전체 모습인데 요 환구단이 지금 없는 겁니다. 여기가. 요 황궁우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요 산문 남아있고요. 요 자리가 조선호텔이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그 환구단은 엊그저께 동지였죠. 우리 답사 가서 진짜 동지 팥죽 기가 막히게 먹었는데 먹고 포장하고 동지와 새해 첫날에 제천의식,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환구단에 대해서 잠시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뭐 사운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동영상을 찍어온 거라 조금 화면은 부실할 거예요. 이해하고 보세요.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그 해에 지었거든요. 황구단은. 지금 이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보셔요. 요거는 있습니다. 현재 3층 건물 들어가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안에는 신의를 모시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 요 산문도 있어요. 현재.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부속 건물들을 짓습니다. 물론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부속 건물. 그리고 다시 환구단을 중수, 더 보강 공사를 합니다. 보강해서. 남아있으면 멋있었을 것 같아요. 요게 전체가 다 늘어찬 모습입니다. 요 자리에 지금 조선호텔이 딱 들어서 있어요. 요 자리에. 네, 다 됐습니다. 구경하는데
thought we'd save the witch, so we attacked her. The fairy princess! Everyone knows that a princess doesn't look... 겨울왕국. 그래서 환구단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황제를 선포하고 대한 제국을 선포한 거죠. 물론 그만큼 힘은 없어서 그 각국 그 대사들이나 외교 사절들이 나름대로 와서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쉬운 얘기죠. 이 풍비박산은 우리가 풍지박산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풍비박산이 맞습니다. 잠깐 1분만 잘못 쓰고 있는 한자들 보면은 환골탈퇴, 완전히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이걸 환골탈퇴로 모임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탈퇴로 정도 야반도주를 야밤도주라고 하고, 우리가 그 코미디언이라는 사람들이 남의 흉내 잘 내는 거를 성대묘사인데 성대모사가 맞습니다. 모사. 그래서 모사가 그대로 팩스의 우리말이 모사 전송기예요. 팩스 우리말이 모사 그대로 떠서 보낸다는 거죠. 모사. 그 다음에 단어 자체를 잘못 갖다 쓰는 거는 남자한테 그 사람은 하버드대를 나온 재원이야. 재원은 여자를 뜻하는 말인데 남자한테 아무리 뛰어난 남자도 재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또 아프리카 기아에 대해서 막 쓰면서 뭐 애환을 여기 애환은 슬픈 것도 있지만 기쁨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무심코 쓰는 그냥 애환이라고. 기쁨과 슬픔인데 슬픔이는 쓰고, 그 다음에 한글로는 제대로 쓰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는 한자를 잘 모르는 거예요. 승승장구, 7전, 7전 8기. 건강보험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니고 요거더라고요. 심기일전도 마찬가지로 이 기자고요. 백절불굴, 결코 지지 않는, 굽히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를 통상 백전불굴 뭐 이렇게 쓰는데, 풍지박산도 풍비박산이 맞죠. 우박, 서리가 바람에 정신없이 날리는 모양이죠. 뭐 산수갑산을 가도 그게 삼수갑산인데 산수갑산이라고 그러죠. 뭐 그렇게 잘못 쓰고 있는. 자, 대한제국 황실 재밌는 얘기 이제 논스톱으로 한 30분 정도 쫙 해보겠습니다. 황실의 그 패밀리를 보면 고종이 황실을 선언했기 때문에 고종의 패밀리요 빨간 박스만 보면 되는데,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를 한번 봐야 돼요. 한 번쯤은.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을 왕에 올렸거든요. 첫째 아들 이재면이가 있어요. 그런데 더 형이 있어요. 이재선이라고. 근데 이거는 서자야, 서자. 장남인데 서자고 적자로 일남, 이남이죠. 그래서 일남 이재면과 그 아들 이준용. 그러니까 이 이준용이가 흥선대원군한테 장손이죠. 장손. 왕통은 이쪽 순종으로 내려갔지만 이하응의 장손은 장자 이재면, 장손 이준용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죠? 여기서 서장남, 서자의 큰아들 이재선이는 고종이 왕위에 있을 때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10년 동안 섭정을 했잖아요. 사실상 고종이 왕 되기 전에 그래서 둘째를 시킨 거야. 어린애를 시켜야 내가 섭정을 하잖아. 10년 동안 대원군이 왕을 한 겁니다. 사실 명실상부하게. 그리고 고종을 시키고 그 고종이 친정하면서 며느리와 대원군의 알력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와중에 고종을 폐위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고종 대원군과 민비와 그 파워게임에서 권력 다툼에서 그 이재선이가 덜컥 여기에 걸려서 제주도로 유배 갔다가 결국 사사당합니다. 물론 일설에는 명성황후가 고종 비명성황후가 그 자기 남편을 위협하는 세력을 제거한 모략이라는 설도 있지만, 아무튼
제거됐죠. 그리고 나중에 완은군으로 추봉이 됩니다. 큰아들 이재면이도 그 아들 이준용, 나중에 이준으로 황실 이씨 왕족도 그렇고 다 외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두 글자 이름을 쓰다가 다 이름을 다시 개명하거든요. 이재면이도 한일 합방에 동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흥친왕으로 이제 여기 황제가 되니까 나머지 옛날 같으면 대군인데 이제 왕이 되는 거죠. 흥친왕 이름도 이희로 바꿉니다. 그리고 공의 자기를 받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공작, 백작, 자작, 후작, 남작 이 공후백작남의 그 5가지 자기를 주거든요. 그 공을 받으면 전하라는 칭호를 받고 왕족의 대우를 받게끔 그 법령화했어요. 그리고 이 이주는 뒤에 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친왕의 그 이우가 세습을 합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 이준용이도 또 고종 대신에 옹립 사건에 연루가 됐지만 이 서장남 같이 사약을 받거나 하지는 않고 어떻게 해서 잘 무마가 됐어요. 그래서 먼저 그 고종 순종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적자 큰아들 장손으로 이어지는 이 사람들은 어디 살았냐면 운현궁에 살았거든요. 운현궁은 지금은 크게 3개의 건물이 있고요. 넓은 터가 있는데 노안당, 노락당, 이로당 요 밑에도 하나, 위에도 하나가 있었죠. 근데 3개만 현재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가 어디까지냐면 이 코나 도는데 일본 문화원이 있는데 일본 대사관 문화원 거기까지가 다 운영궁이에요. 그래서 운영궁 끝에서 창덕궁 임금이 있는 곳까지 대원군이 드나드는 문, 고종이 드나드는 문이 따로 있었어요. 그 정도로 컸었죠. 그리고 이 뒤에는 서양식 건물, 양관이라고 표현하는 서양식 건물, 이것도 운영궁입니다. 현재 이렇게 운영궁은 여기서 고종이 11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고종의 잠저, 임금이 되기 전에 살았던 곳을 잠저라고 하죠. 또 흥선대원군한테는 사저죠, 사저. 여기에 주인이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혈통입니다. 1대 주인은 당연히 흥선대원군이죠. 2대 주인은 큰아들 이재면, 3대 주인은 장손자 이준용. 근데 여기 이준용이 후사가 없거든요. 4대 주인은 이우, 의친왕 둘째 아들, 아주 잘생긴 이우. 일본 그 왕손들 뺨치게 잘생겨서 둘이 같이 사진 절대 안 찍었대, 일본 애들이. 양자 들어왔죠. 4대 주인, 부인 박찬주입니다. 그리고 5대는 이제 그 이우의 아들 이청. 아마 이청은 아직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현재 근황을 모르겠어요. 이 이청 때 와서 다 판매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주인장이 아닌데 한일합방 되고 나서 일제강점기 때는 일제가 조선 왕실 재산을 다 몰수했어요. 다만 그냥 거기서 살거나 관리하는 건 허용을 해서 법적 권한은 뺏겼지만 그냥 운영궁에서 살았습니다. 이재면, 이준용, 이유 다 이렇게. 그랬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3년 동안 미국 군정을 했잖아요. 미군들이. 그때 왕실 재산을 다 돌려줬어요. 이우, 이청한테 재산을 돌려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거야. 그것만 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91년도에 5대 운영궁 궁주 이청이 서울시에 매각을 했죠. 그래서 다시 보수하고 복원하고 해서 현재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운영궁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어디? 여기 질문이 없네. 그게 저 부인 박찬주라고 혹시 있고 사대. 이거는 이따가 나올 거예요. 이 핏줄들 부인들이 복잡하거든요.
유일하게 한국인하고 자신 있게 결혼한 사람이에요. 박영효 딸인데 다 일본 여자거나 뭐 그거 좀 이따 뒤에서 질문해도 됩니다. 이 운영궁이 한동안은 삼성그룹에서 제일모직, 동양방송, 중앙일보 다 이런 데서 재산관리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TBS 동양방송 할 때는 여기를 방송국 써서 운영궁 스튜디오라는 게 있었어요. 그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운영궁 스튜디오. 삼성이 여기다가 삼성운이동 현대미술관을 지으려고 했다가 못 지었죠. 안 짓길 잘했죠. 자, 여기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황실 가족사를 얘기하는데 우선 요거죠. 이 장자의 혈족을 잠깐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왕손이 내려간 둘째 고종과 순종의 혈족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얼만큼 알고 있나 한번 자기 기억력이나 지식하고 대조해 보겠습니다. 고종황제는 7명의 부인으로 6남 1녀를 두었는데 정부인은 명성황후 민씨, 본명 민자영, 아들 하나 낳죠. 순종은 세자빈 때 민비, 그리고 왕이 돼서 윤비, 2명의 정비를 두었으나 후사는 없지요. 순종이 후사가 없는 이유는 러시아 영사관에서 아관파참을 1년 하고 나올 때 원래 문고리 권력이 제일 심한 거죠. 러시아 통역이 5만 못된 짓을 다 한 거야. 고종의 러시아 통역이. 그러다가 나중에 러시아 통역에 이제 문제가 되고 쫓겨나게 되니까 고종이 그때 커피를 좋아했는데 커피에 독을 탄 거예요. 다독 사건이야. 근데 고종은 커피를 즐겨 마시니까 마시자마자 이거 맛이 왜 그래 그러고 안 먹었는데 순종은 모르니까 다 먹었다는 설이 있어요. 뭐 그때 그랬다는 설도 있고 일제가 지속적으로 알게 모르게 나쁜 짓을 했다는 설도 있고 선천적으로 그랬다는 설도 있고 아무튼 순종은 후사가 없습니다. 명성황후가 순종 황태 세자 때 제일 잘 노는 궁녀를 들여보냈대잖아. 방에다가 네가 해봐라. 그리고 밖에서 어떠냐 물어보니까 궁녀가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게 나와라. 뭐 그랬다는 소리 있는데 아무튼 후사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엄기비, 엄선영 본명, 자영이 선영이 이름 이쁘죠. 이거 임금이 준 이름입니다. 나중에 여기서 이제 영친왕을 낳죠. 엄기비가. 그리고 엄기비가 이방자 여사와 결혼을 해서 큰아들 이진이를 낳는데 2살 때 죽죠. 그리고 작은아들 이구가 제대로 커서 고종, 순종, 영친왕 그 후손이 황세손 이구까지 이어지는데 여기도 후사가 없습니다. 그 후사를 완왕은 일찍 죽었고 13살에 의친왕이 자녀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야. 12남 9녀. 일제의 영합 안 한 의친왕이거든요. 12남 9녀인데 9째의 그 아들을 이원희를 이구의 양자 보내서 지금 이 황사손 이원이 전주이시 대동종약원 모든 행사에 현재 왕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행사는 이 사람이 하는 거야. 63년생. 네. 맞아요. 그리고 심남 이석은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던 전주에서 지금 한옥마을에 계신 분. 이녀 이혜원은 좀 이따가 나오니까 기억만 해놓으세요. 12남 9녀 중에 다 설명 못하고 이 세 사람만 설명합니다. 이게 의친왕 패밀리예요. 사실 의친왕은 영친왕한테 황태자를 밀려난 거지. 왜? 엄기비가 그때 제일 파워를 가지고 있을 때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 후사는 다 의친왕 후사들이 현재도 황손들을 잇고 있다. 엄기비죠. 엄기비. 순원 황기비 나중에 이제 황기비가 됐는데 8살 때
궁녀로 입궁해서 명성황후의 시중을 들들 궁녀인데 명성황후 입장에서는 자기 시중 들던 궁녀가 자기 남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어느 날 치마를 뒤집어 쓰고 나오니까 그래서 내쫓았어요 명성황후가. 근데 을미사변이 나고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정확히 5일 뒤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 아관파천의 그 유공자죠. 뭐 심지어 여장을 했다, 뭐 엄기비 치마 속에 숨어서 나갔다, 뭐 아무튼 그 아관파천을 성사시키고 그 과정에서 고종하고 더 정이 깊어져서 그때 영친왕을 잉태해서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귀인, 순빈, 순비, 황귀비까지 올라갔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황태자의 책봉이 됐고 이분이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양정, 숙명, 진명 학교를 다 세운 분. 57세에 장티푸스로 돌아갔어요. 숨겨진 여인은 고종한테 정화당이라는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김씨 여인이 광산 김씨인데 요거는 일제가 명성황후가 죽고 엄기비가 애매모호하게 있으니까 다시 간택을 해서 부인을 맞이하라고 해서 해놓은 건데 고종이 완강히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공중에 붕 떴어. 그래서 나중에 겨우겨우 입궁은 했는데 후궁 자격밖에 안 되고 뭐 고종이 인정을 안 하니까 끝끝내 왕비도 아니고 후궁도 아니고 그렇게 지내다가 고종이 돌아가고 나서야 고종을 비로소 볼 수 있었다고 하는 야사 아닌 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순종이 정화당이라는 당호를 내려주고 집을 쥐어주고 월급을 주고 지금은 서삼릉에 후궁교역에 묻혀 있는데 본인은 자기가 명성황후 뒤에 계비왕후다고 계속 주장을 하다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고종의 자녀는 크게 순종, 왕위를 이어받은 순종, 후사가 없죠. 의친왕, 원래 순종 다음 여기 후사가 없으니까 다음 그 승계 순이었으나 밀렸죠. 영친왕한테. 그런데 영친왕은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컸지만 후사가 없어서 12남 9녀를 낳은 의친왕의 후손이 양자를 들어가고 현재 여기는 한 절반은 돌아가시고 절반은 살아계시고 아직도 그러고 있죠. 덕혜옹주 딸 하나 낳고 본인도 돌아가고 딸도 행방불명이 됐죠. 일본에서. 그렇습니다. 의친왕 확실히 크죠. 더 나이 많지. 영친왕 나이도 많고 순종, 고종, 그 다음에 60에 얻은 덕혜옹주. 이때는 그래도 사진을 찍을 때라 사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자, 영친왕, 영왕, 친자를 빼야 된다면서 무슨 의친왕, 영친왕 무슨 이렇게 친자를 넣으면 안 된다. 일본식 표현이다. 아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왈가왈가 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영친왕이 뭐 맞는데 아무튼 뭐 영왕 엄상궁이 났고 영친왕이 책봉이 돼서 황태자가 책봉이 됐고 일본에 유학을 가는데 이때 이미 인갑완이라는 여성이 황태자비로 간택이 됐어요. 일본이 결혼 못하겠죠. 그리고 일본으로 보냈고 일본 이제 그 뒤에 한일합방이 되고 순종이 순종 폐위가 아니지. 순종이 그때 한일합방이 되고 나면 이제 고종 황제, 순종 황제가 황제가 아니고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 대신 조선의 왕실을 일본의 황실에 넣어서 우리가 조선에 있을 때 황제 예하에 무슨 왕 하듯이 일본 황제 아래에 조선 왕을 무슨 왕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왕으로 넣은 거예요. 이왕. 고종은 이태왕. 상왕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영친왕은 황태자가 아니고 세자로 쓴 거예요. 자기네 일본 황실의 하부 조직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일본 육사를 들어갔고 이방자 여사와 결혼을 하는데 이방자에서는 히로히토하고 결혼을 원래 하기로 돼 있다가 임신이 안 된다고 확인이 돼서 결혼을 못했는데 이쪽으로 온 거죠. 그리고
순종이 돌아가고 영친왕이 이왕으로 그 호칭을 올라갔는데 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중장까지 됐는데 해방이 됐고 바로 귀국을 못하고 63년도에 귀국을 했을 때는 이미 병이 깊었죠. 그래서 70년에 74세로 사망을 해서 능원묘의 원, 영원에 묻혔고 돌아가시고 나서 의민태자로 시호를 받았습니다. 심각하지 않게 봅시다. 영친왕 얘기. 일본의 볼모지요, 볼모. 볼모로 끌려갔고요. 일본이 고종 때야 영친왕을 일본에 보내자니까 고종이 강력히 반대했거든요. 그거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황제는 순종으로 바뀌었어. 황제는 바뀌고 나서 황태자가 안 가면 그럼 일본 황태자가 먼저 오면 되지 그러고 일본 황태자가 먼저 옵니다. 조선에. 요시히토 황태자가. 그래가지고 이때 남대문 성벽이 이때 헐려요. 황태자가 그 조선이라는 나라의 성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 머리를 숙이고. 그래서 헐어버려. 그리고 나서 자 일본 황태자가 왔으니까 조선 황태자가 못 갈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러고 2달 뒤에 일본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일본 그 요시히토 황태자가 왔죠. 그리고 영친왕이 일본에 갔죠. 순종도 일본에 갑니다. 그래서 조선의 27왕 중에서 왕의 자리에서 외국을 간 유일한 임금 순종. 부산까지 열차 타고 가고요. 부산에서 시모노세키까지 군함으로 가고 시모노세키에서 도쿄까지 열차로 갑니다. 여기 아마 일본 쪽에는 사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좀 관심이 좀 흥미로운데 일본 행이 어땠을지 28일간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순종이. 순종이 남행 북행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남쪽으로 내려간 사진은 조선에서 그 사진은 좀 있는데 일본에 간 사진을 제가 유일한 외국 방문입니다. 요거는 일본 황태자가 올 때 그때 이런 거 옛날에 이런 거 세웠었죠. 한일 기르고 막 깃발 달고 망국기 달고 이렇게 하고 대한문에 이렇게 군사들 정렬을 하고 그래서 환영하고 요시히토가 히로히토 바로 앞입니다. 근데 좀 이 부실해서 정신병에 몰리고 그래서 나중에 즉위는 했으나 별로 통치도 제대로 못하고 히로히토, 아키히토, 지금 나루히토까지 일본 천황이 이어지고 있죠. 뭐 일왕이라고 해야 맞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 요게 요시히토입니다. 일본 황태자, 영친왕, 조선 황태자, 그거 요 이토 히로부미 다 이토 히로부미가 다 성사시킨 거죠. 이토 히로부미가 영친왕 일본에 데려갔을 때 엄청나게 칭찬받았어요. 잘했다고. 이거 맞나요? 지금 영친왕 하는 거죠? 맞네. 볼모입니다. 우선 영친왕의 영친왕 설명하면서 왕족들 설명 다 하는 거예요. 볼모 1번. 2번은 일본인과 결혼. 영친왕 그래서 결혼 발표합니다. 아까 이대로 민가반이라는 약혼녀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그 때문에 간택이라는 거죠. 간택을 했어. 150대 1을 뚫고 간택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이건 무효야. 그러고 일본으로 보냈어요. 막 백성들 분노했죠. 영친왕을 막 욕을 했죠. 막 일본 지금 뭐 친일파 욕하듯이 이렇게 한 거죠. 그 명동에서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이 저격하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한 이후 4번째가 영친왕을 정략적으로 결혼시킨 죄 이렇게 딱 할 정도로 반감이 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튼 쭉 넘어가 생략을 하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고종이 그 밀사를 파견할 때 의친왕하고 하란사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외국 대학 학사학위를 받은 여자예요. 하란사. 근데 원래는 김난사인데 당시 남편이 하씨야. 그래서 미국에 들어갈 때 여권에는 미세스 하로 적어서 하란사가 됐는데 유명한 여기 의친왕하고 둘이 그 고종이 밀사를 보내려고 했던 또 고종이 망명하려고 했던 그런 설이 이때 막 3.1 독립운동하고 고종 폐위되고 이런 연간에 일어나는 그래서 마침내 고종이 죽을 때는 그래서 독살했다는 설이 있을 때거든요. 그 다음에 영친왕이 결혼을 한 거예요. 누구하고? 일본 여자하고. 일본인과 결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둘째 의친왕은 그 일본 여자와 결혼을 안 했는데 장남 첫째 아들 이건은 일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일본에 귀화까지 했어요. 일본에서 살다가 그냥 일본에서 끝냈어 인생을. 덕혜옹주도 일본 남자하고 결혼했죠. 대마도 소씨, 종씨죠. 종씨. 또 결혼했고. 책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영친왕의 정혼녀 민가반에 대한 책. 요거는 이방자 여사에 대한 책. 이 두 여인들이니까 기가 막힌 운명이죠. 민가반이 알아봅시다. 그 민영돈의 딸인데 영친왕하고 동갑이야. 11살에 황태자비로 간택이 됐어요. 그러나 그해 12월에 여기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이거 못하게 하고 영친왕을 일본으로 보냈죠. 그 뒤로 한 10년간 간택녀 신분으로 대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와중에도 일본은 계속 강제로 다른 데로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병에 누웠어. 병 날만 하죠. 자기 딸이 그렇게 됐는데 궁중의 의사가 약을 보냈는데 먹고 죽어요. 독살로 지금 의심하고 있고 파혼이 되면 다시 결혼을 못한다. 이런 거 양반댁에 또 이 여혼 있죠. 여혼이 뭐냐면 언니가 안 가면 동생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못 가는 거야. 언니가 저렇게 딱 되니까 그 동생들 올 수도 없고 그 화병에 또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아주 폐가 망신이 되는 거예요. 이 폐가를 쓰면 안 되네요. 잘못 썼습니다. 폐가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민가반은 상해로 망명해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해방 후에 들어와요. 살다가 68년도에 죽어. 동생하고 살다가 73세로. 그래서 그 뒷얘기 여기저기 막 그 취재한 얘기도 좀 있어요. 자, 볼모. 일본 여자와 결혼. 세 번째가 일본 군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본 황실이 다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일본 군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 육군사관학교 들어가게 해서 그러니까 의친왕 아들 2명도 들어가 3명이 영친왕하고 의친왕의 1남, 2남 세 사람이 다 일본 장교가 돼가지고 육군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 육군대학을 4명이 나오는데 조선에서 하나는 제가 잊어먹었고요. 3명하고 4명이 있다. 영친왕은 순종이 돌아가셨을 때 왕이 계습권자인데 황태자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침묵의 황태자 별명. 여기서 사실 즉위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하고 2스타, 3스타 달고 그러나 실제 지휘권은 주지 않았다. 그냥 존재야. 조선 황실을 이렇게 대우한다는 존재로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고 나서 일본도 메가더가 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신헌법에 황실은 없어. 유일한 황족 그거 빼놓고 나머지 황실 패밀리들은 다 평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친왕도 평민이 되고 당장 생활고가 어렵죠. 그래서 자기 처소인 도쿄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도 팔아버리고 한국에 올라 그랬더니 너 일본에서 계속 일본 편들고 살았잖아. 이승만이 못 오게 하고 56년 만에 침대에 누워서 귀국을 하고 7년 동안 말을 잃고 살다가 돌아갑니다. 영친왕, 그 다음에
의친왕의 일남, 이남. 이남을 주목하세요. 일남은 일본에 귀화했어요. 일본 장교 다 된 거야. 이방자 여사, 뭐 잘 아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다 설명을 했고요. 이방자 여사하고 결혼식 사진. 이게 도쿄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이 이게 영친왕 처소입니다. 일본에 머물 때. 이거는 이제 이방자 여사 말년에 한국에서 봉사활동하면서 지내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방자 여사 결혼 사진, 애 낳고 뒤에서 보는 화목해 보이는 한때죠. 이구 영친왕의 둘째 아들, 그 마지막 황태손입니다. 황태자의 아들이죠. 첫째 아들 일찍 죽었죠. 둘째 아들 일본에서 공부하고 메가타 사령부의 배려로 미국 유학 가서 MIT 공대를 다녔어요. 학벌 좋죠. 그래서 MIT 졸업할 때 영친왕하고 이방자사가 미국까지 가서 졸업 축하해주고 그 유명한 줄리아 멀록하고 또 여기는 미국 여자하고 결혼해요. 역시 또 많이 비판을 받다가 귀국 못하다가 박 대통령이 허락해줘서 와서 창덕궁 낙선지에서 살아요. 서울대 연대에도 강의를 나가다가 영친왕 죽고 사업 실패하고 다시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말은 강제 이혼이라 그러는데 줄리아 멀록하고 이혼합니다. 그리고 후사 없어요. 엄마 돌아가셔서 다시 왔다가 다시 일본으로 갔는데 그 아까 봤던 그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에서 의문사 왜 죽었는지 모르고 사인을 모르고 죽어서 발견이 돼요.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연결식하고 아버지 묘 옆에 회인원에 매장을 하죠. 2005년에 죽고 3년상을 치러서 2007년에 탈상을 하는데 이게 이구와 줄리아 멀록입니다. 줄리아 멀록은 줄리아 리죠. 이제 이서방한테 장가 시집 갔으니까 50년대 후반 정확한 연도 안 나오는데 결혼했고 입국해서 낙선제 살다가 강제 이혼당하고 한동안 한국에서 뭐 이것저것 운영하다가 이구는 일본 가고 멀록은 하와이로 갔다가 아까 2005년도 이구 사망해서 조선으로 한국으로 옮겨서 장례식 때 멀리서 와가지고 장례식 행렬이 지나가는데 멀리서 지켜봤다. 근데 기자들이 발견하고 막 쫓아가서 물어봤는데 일체 얘기 안 하고 얼마 전에 들어갔어요. 2017년이면 얼마 안 됐죠. 94세로. 근데 그 뒤에 이 양반은 다시 일본에서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이 일본 여자인데 일명 일본에서 무당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그 탈상할 때 제가 누구야 기자가 쓴 거를 2007년 7월 15일 조선일보 기자가 쓴 거예요. 통곡도 없고 그 낙선제에서 이제 탈상은 3년상 끝내는 거지. 이 상청 다 철수할 때 조선 마지막 황선의 탈상 그날 또 통곡하는 사람도 없고 비도 장대비가 내렸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황사손 이희원 씨가 초홍관 이홍준 문화재청장이 아홍관 의친왕 손자가 정홍관 그래서 끝냈다. 이제 조선의 황실의 공식적인 행사는 없는 거죠. VIP는 문화재청장하고 종로구청장 단 2사람뿐이에요. 요거는 뭐냐면요. 엄기비가 낳은 영친왕은 그렇게 2구 끝났잖아요. 지금 2구 장례식 설명한 거죠. 그래서 그 남은 건 이제 의친왕의 그 12남 9년대 아까 얘기한 대로 1남은 일본으로 귀화를 했고 2남은 아주 좀 이따 활약을 해요. 9남의 아들이 이원희가 2구의 양자로 들어갔고 10남 이석이는 가수해서 비둘기집 노래 불렀던 그 이석인데 전주 한옥마을에 지금도 있고 요 이녀가 대수를 따지고 보면 고종이 26대 순종이 27대 즉위는 안 했지만 영친왕이 28대예요. 이구가 29대야. 지금 황사손 이원희가 따지면 30대인데
내가 30대 한 게 이녀 이혜원이야. 황녀로 즉위했어요. 즉위식까지 했어. 일명 대한제국 황족회 사단법인 해서 대한제국 여황제 30대 즉위식까지 했어요. 난리가 났어. 의왕의 시 이남 부녀 많이 돌아가셨잖아. 아들들은 여기 몇 분 살아계시고, 신남이 여기 이석, 석인데 원래 이름이 영길, 이게 옛날 이름이고 다 외자 이름으로 고친 거죠. 전주에 살고. 요 이녀, 왜 이녀가 있냐면 제일 어른이지. 이상 다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제일 어른이라고. 자기가 승격권자가 있다. 지금 현재 전주 한옥마을에서 승광제라는 걸 전주시에서 지어줘서 한 달에 얼마씩 줘서 생활하게끔 해요. 요거는 황기비 엄씨하고 영친한 그 큰아들 어려서 죽은, 그래서 할머니와 손자가 세종대왕 기념관 옆에 묻혀있고, 영원에는 우리가 홍릉, 유릉, 홍유릉 뒤에 영원,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 그 위에 회인원의 아들 이구 혼자, 줄리아 멀록은 이혼했고, 두 번째 그 일본 여자는 지금 파악이 안 돼. 무당이니까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혼자 묻혀있고, 여기 덕혜옹주 역시 혼자 묻혀있고, 또 의친왕은 부부가 같이 묻혀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후궁들 묘가 몇 개 있는데 이건 개방을 안 합니다. 영친왕 얘기하다가 이제 패밀리를 간단히 봤고요. 이강 의친왕 얘기 잠깐 해봅시다. 이제 끝내야 되는데. 자, 영친왕한테 황세자는 뺏겼지만 멋있죠. 그래도 이강 한국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의친왕으로 책봉이 되고 나서 유학도 했지만 돌아와서 대한제국 육군부장, 대한적십자사 총재, 황태자는 밀렸고,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는 그냥 공으로 강등이 됐죠. 이왕에서 의화군에서 강등이 됐고 79세 사망을 해서 의원에 묻혀있습니다. 아까 거기도 묘가 아니라 사실은 의원인데 의친왕 묘. 그때 우리 갔을 때 의친왕 묘하고 덕혜옹주 묘는 장가나서 못 들어가서 먼발치로만 봤어요. 이 두 개는 따로 좀 떨어져서 펜스가 쳐져 있어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의친왕 묘는 좀 나름대로 성물이 두 개 서 있고 그래도 잘 돼 있는데 이구 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좀 안 됐죠, 의친왕? 완왕도 있습니다. 완왕, 이선. 이거는 고종이 그 첫 아들인데 흥선대원군이 그 첫 손자지. 고종한테서 나온 첫 손자인데 세자 책봉을 좀 하려고 했으나 명성황후가 반대해서 역시 독살 소리 있고요. 이 완왕 이선을 낳은 귀인이 씨는 실어증에 걸려가지고 골 밖으로 쫓겨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선의 묘고, 요거는 이선의 생모 귀인 이 씨의 묘가 서산명에 있습니다. 후궁묘, 후궁들 묘거든요. 다. 덕혜옹주, 역시 잘 알고 계신 대로 고종이 60에 나가지고 애지중지했는데 일본에 역시 13살에 끌려갔고 생모 돌아갔고 나중에 그 대마도주 소다케유키 결혼해서 딸을 낳았으나 그때 정신병으로 입원도 시키고 딸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혼을 했고 그다음에 딸도 결혼했으나 실종이 돼요. 그래서 귀국을 해서 이방자에서 같이 의지하고 낙선지에서 살다가 불과 며칠 사이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두 분이 같이 생일상 받는 모습이고, 이 덕혜옹주 얘기만 해도 1시간은 해야 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황사선 이원, 62년생이네, 3년생이 아니고 상문고 나왔고 뉴욕 가서 국내에 또 근무도 하다가 그 2구 유일한 황사선 2구가 돌아가고 양자로 들어갔는데 법적으로는 사후 양자는 안 된대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는 양자가 된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그래도 황사손으로 불리면서 전주이시 대동정의학원 모든 행사에 제왕의 역할은 다 하고 있어요. 바로 이분이 둘째 딸. 그래서 대한제국 황실 그 협회를 만들어서 독립만세 부르듯이 부르고 2006년도에 30대 여황제로 등극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는 몰라. 혹시 누가 알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게 2006년도 신문 기사입니다. 연합뉴스잖아요. 그 황제 즉위하고 막 무희들이 춤도 추고. 대한제국 제가 시간이 쫓겨서 조금 두서없이 했는데 사진 몇 장 보고 마칩시다. 고종, 순종, 육군대장복을 입은 순종. 이건 이제 강사포. 순종, 효, 왕후. 이 유일하게 사진 있는 황후죠. 윤비죠, 윤비. 마지막 황후 윤비. 영친왕 부부 결혼 사진. 아까 아기 낳고 첫 아들 일찍 죽었어요. 유럽 순방 때 사진. 오사카에서 영친왕 가죠. 영친왕 부인 아들. 이건 아마 2구인가 봐. 2구 부부니까 줄리안 멀록이었죠. 부부.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덕혜옹조 돌 사진. 어린 시절. 이 사진이 제일 이쁘죠? 소학교. 일본 갈 때 양장하고 찍은 사진. 결혼 사진. 소답게 웃기. 대마도 도주 패밀리죠. 영친왕, 순종, 고종, 윤비, 덕혜옹조. 잠깐 왔을 때 이거 애기 큰아들 안고 있는 사진. 고종 사진 찍기 참 좋아했답니다. 평복 입은 모습. 황룡포, 황제복, 연비복 입은 고종. 순원 황기비 엄씨 자꾸 못생겼다 그러는데 그래도 일세를 풍미한 여자잖아요. 학교 많이 세우고. 이거는 저기 예복, 우리 한복 예복이고 공중 한복. 이거는 서양식. 이거는 이제 부자지간을 찍은 거죠. 그것도 부자지간인데 복장이 좀 다르죠. 군복 입은 순종. 해서 이렇게 좀 두서없이 풍비박산의 대한제국 마쳤고요. 중요한 게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쫑파티 있습니다. 장소는 여기 나가면 3번 출구 옆으로 여기 골목길 내라는 골목길 있죠? 큰 길 말고 골목길. 네, 초동교회 앞에 여기 정원이라는 갈비집이 있습니다. 자, 이걸로 금년도 모든 그 강의 마치겠습니다. 이거 뭘로 하는 거? 불 좀 켜주세요. 샤님 이거 잠깐.